방사청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업무를 좀 조정하고 소속을 바꾸자 얘기하셨어요? 네. 그거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실래요? 또 저기 국방부에서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밉지 않으세요? 탈출하려고 그래요? 제가 의원 시절에 이 방위사업청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는데 오늘 의정활동 해야겠는데. 예. 우선 그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예. 길게는 말고. 예. 국제 방산 시장 환경이 대단히 많이 바뀌어서 절충 교역에 대한 요구도 방산과 비방산을 섞어서 요구할 정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런 그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가 전 역량이 집결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걸 지금은 비서실장님을 여기 전략 특사로 임명해서 이 변화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상시적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방사청 출범은 사실은 획득을 중점적으로 조직이 편성됐는데 이제는 국정과제 자체가 방산 4강에 맞춰질 정도로 큰 패러다임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맞는 행정 개편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여기 처로 승격해서 전 부처에 대한 조정과 역량 결집 이런 게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김에 저희의 업무 그 내용 속에 군 소요에 대한 획득만이 아니고 어제 대통령님께서 소방 그 산불 헬기와 국가연 공동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헬기나 함정처럼 전쟁 시 동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자원, 국가 방위 자원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한다면 국가연과의 공동개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그런 그 전 부처의 획득 그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방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게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무기 조달, 예. 구매, 조달 이런 예. 것만 주로 했는데 예. 이제는 연구개발 또 협업. 원래 획득 속에는 구매와 연구개발을 다 합쳐서 획득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방산 수출은 사실은 획득의 파생적 기능처럼 그동안 다뤄져 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적어도 이게 균형적인 그 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 토론 안 해보셨죠? 네. 내부 토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방사청장님 좀 미움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방위사업청은 획득, 그러니까 예전에 린다김 등 여러 가지 방산 비리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2006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획득과 R&D 연구 개발이 양대 축이었습니다. 근데 R&D 연구 개발을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로 그걸 가지고 올라간 걸 제가 그걸 막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위사업청이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R&D 연구개발을 가지고 오면은 또 다른 제2의 비리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방위사업청에 놓는 게 맞다. 주축이 획득과 R&D 연구개발입니다. 근데 R&D 연구개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토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결정 날 건 아니고 일종의 제안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방사청이나 국방부 단위에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비서실장을 방위산업 특사로 해가지고 지금 대외 무기거래 분야는 좀 일종의
협의랄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의 단독 사업을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업무가 그런 얘기죠. 예. 광범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산 수출과 관련된 기능에 수출 그 정책 지원 또 협력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방산 수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이런 그 기능을 늘려야 비로소 행정적인 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비서실장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럼? 네, 뭐 지금 이제 예전에 방위산업은 무기를 사고 팔던 요 단순한 관계에서 이제 국제시장이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산업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님과도 충분히 좀 논의해서 네. 향후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순방을 다니면서 정상들과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방위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특히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대신에 단순 구매는 안 한다. 뭐 대체적으로 당연히 현지 생산해라, 대응 구매해라. 또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뭐 사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등등 매우 복합적이더라고 보니까 만들어 파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외교부 그다음에 산업부 왜냐하면 그쪽이 현지 뭐 산업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무기 체계를 어떤 부처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유관 부처가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청장님이 한 생각대로 된다 하더라도 각 정부의 각국에 나가 있는 무관들의 여러 가지 정보 첩보를 그게 집약하지 않으면은 이게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부처가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방사청의 업무가 지금 재편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실제 지금 장관님 말씀에 뭐 깊이 공감하고요. 그 뭐 무관 정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방산진흥본부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직원 2명 늘려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이런 뭐 방산진흥본부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 틀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공무원 증언해달라는 식의 요구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조직 전체 측면에서의 기능적 보강이고 부처 간의 다부처 간의 협업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비서실장께서 사실 실제 총괄이니까 나중에 한번 국방부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